좋지 않은 수면 자세 대표적인 거는 이런 웅크린 동작이 좋지 않고요. 척추라든지 관절 자체가 구부러지게 되는 자세가 되고, 보통 근육 같은 경우에 짧아지면서 누워있지만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목에 굴곡하는 근육이 긴장되는 자세가 됩니다. 또 무릎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압박되거나 뒤쪽 근육이 긴장돼서 또 서서 활동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잘 때 추천드리는 자세는, 안녕하세요, 건강구조대 시청자 여러분. 저는 17년차 물리치료사이고요. 여의도에서 바디안이라는 체형교정 및 재활운동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 선수들이라든지 프로 선수들, 다양한 선수들을 재활한 경험이 있습니다. 가장 많이 이제 불편해 하시는 부위는 허리이고요. 그 다음은 목, 어깨, 무릎 순으로 많이 찾아오는 편이십니다. 통증의 주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급성 손상의 경우에는 부딪히거나 넘어지거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고, 두 번째는 이제 과사용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게 많습니다. 과사용이라는 거는 우리가 앉아서 오랫동안 잘못된 자세로 생활한다든지, 숙여서 비트는 그런 반복적인 동작을 많이 한다든지, 이러한 잘못된 동작으로 많이 쌓여서 오는 케이스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일상생활 때문에 통증이 많이 발생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날은 아무 통증이 없었는데 앉아서 생활하다가 갑자기 일어나다가 이제 아프다거나 목이 뽀근하게만 했는데 어느 순간은 뭐 팔이 저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소리 없이 누적돼서 문제가 되는 거가 요즘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앉아있을 때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적으로 하는 자세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5개를 조금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팔짱끼기인데요. 네, 팔을 이렇게 교차해서 앉는 자세죠. 이러한 자세 같은 경우에는 앞쪽에 이제 상완골이라고 하는 이 뼈가 안쪽으로 돌아가게 되고요. 옆에서 봤을 때 구부정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라운드 숄더라고 하는 둥근 어깨가 되고, 자연스럽게 또 고개가 숙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등 같은 경우에도 구분 등 형태로 변화되는 커플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자세는 목에 부담을 주게 돼서 고개를 많이 숙일수록 디스크나 이러한 목 질환을 일으키기가 쉽고요. 어깨 같은 경우에도 앞쪽으로 돌아가면서 이제 어깨 힘줄이라든지 저맥낭이라든지 구조물들이 이렇게 앞쪽으로 견봉 하 공간을 통해서 위치되어 있는데, 그러한 것들이 팔을 들어 올릴 때 좁아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어깨 충돌 증후군, 오십견, 어깨 힘줄염, 이러한 어깨의 대표적인 질환을 가지신 분들은 대부분 이렇게 어깨가 굽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러한 팔짱끼기 자세를 피하도록 신경 쓰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양반다리인데요. 바닥에서 양반다리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의자에서도 편하다고 이렇게 양반다리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특히 여성분들이 이러한 자세를 더 많이 하는 경향이 있었고요. 이렇게 다리를 한쪽으로 포개서 앉게 되면은 이렇게 높낮이가 일단 생기겠죠. 한쪽은 밑으로 가고 한쪽은 위로 가기 때문에 고관절, 우리 이쪽 대퇴골과 골반이 있는 이 관절에 이제 불균형이 생기면서 이 골반도 조금 틀어지고 척추도 위로 틀어지면서 체형에 이제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고요. 또 무릎 질환이라든지 허리 골반 질환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양반다리를 좀 피하셔야 되고요. 또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그러면은 양반다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냐. 양반다리를 하게 되시더라도 다리를 이렇게 한쪽씩 뻗어서 풀어준다든지, 뒤쪽에 특히 의자 등받이라든지 벽에 이렇게 대고 최대한 척추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은 의자에서 많이 하는 나쁜 자세 중에 하나인데, 다리꼬기입니다. 보통 이렇게 다리를 꽈서 이제 많이 앉으시고, 이거 무의식 중에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이것도 이제 양반다리 마찬가지로 이 다리를 올린 쪽으로 이제 체중이 이렇게 이동하겠죠. 그리고 척추는 이제 반대로 세우기 위해서 이동을 하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골반이 틀어지고 이렇게 심한 경우에는 척추 변형, 측만증을 좀 일으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 꼬는 거를 좀 피하셔야 되는데, 다리 꼬시는 분들 중에서 다리를 꼭 이렇게 올려야지 다리 꼰다라고 생각하시는데, 이렇게 올리는 것도 다리 꼬는 거랑 마찬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리를 올리지 않더라도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포개는 것도 다리 꼬기랑 비슷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리가 꼬게 되면은 뼈의 정렬도 문제가 되지만 근육들도 거기에 맞게끔 변화가 되기 때문에 만성적으로 통증이나 질환이 생길 수 있는 또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다리 꼬기를 꼭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짝다리인데요. 짝다리 같은 경우에는 서서 한쪽으로 체중을 싣는 자세를 말합니다. 한쪽으로 체중이 실리기 때문에 골반이나 무릎이나 척추에 영향을 미치겠죠. 그렇기 때문에 보통 서서 강의를 하신다든지, 서서
한쪽으로 물건을 이동한다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짝다리를 많이 하시게 되는데 짝다리를 안 하려고 이제 노력하시는 게 가장 좋고, 반대쪽으로 살짝 체중을 이동한다든지 어쨌거나 한쪽으로 계속 치우쳐지지 않게 신경 쓰고 안 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의자에 앉아 있을 때 우리가, 여성분은 보통 다리를 이렇게 모으려는 하는 경향이 많으시고요, 남성 같은 경우에 이렇게 다리를 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성별에 관계없이 이렇게 자세를 취하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다리를 모으거나 벌리는 동작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모았을 때는 골반이 살짝 앞쪽으로 전방 경사되는 경향이 있고, 벌리는 경우에는 이제 후방 경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무의식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아도 뒤로 갈 수도 있고 앞으로 갈 수도 있고 개인차가 발생하게 되는데, 어쨌거나 원래 앉아있을 때 앞에서 봤을 때 뚜껑뼈라고 불리는 무릎 뼈에서 이 허벅지가 최대한 11자로 되게끔 앉는 게 좋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이렇게 되거나 벌려지거나 이러면은 무릎이랑 고관절 정렬이 틀어지면서 무릎이랑 고관절, 골반, 척추 질환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리를 최대한 11자로 앉고, 이렇게 엉덩이가 최대한 깊숙하게 의자에 앉게끔 하고, 전만이 생길 수 있도록 허리를 좀 세워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구부정하게 하면은 척추나 목 어깨에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이렇게 어깨를 펴고, 그리고 등받이가 있고 목 이렇게 받치는 곳까지 이렇게 있는 의자가 좀 좋고요. 손을 걸 수 있는 게 관절에 부담을 적게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거는 아무리 좋은 자세도 한 자세로 있었을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가장 권하는 방법은 최대한 자세를 자주 바꿔주라. 20분에 한 번씩 자세를 바꿔주면은 한 자세로 있었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꾸라는 말씀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요. 좋지 않은 수면 자세 대표적인 거는 누워서 웅크리면서 자는 습관이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은 천장을 보고 똑바로 누워서 자거나 팔다리를 뻗어서 대자로 하거나 이런 동작들이 이제 몸이 편안하게 느끼는 자세인데,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는 자세는 척추라든지 관절 자체가 구부러지게 되는 자세가 되고, 보통 근육 같은 경우에 짧아지면서 공간이 좁아지면서 질환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웅크리는 동작이 좋지 않고요. 지금 이렇게 웅크려서 이렇게 자는 자세가 같은 경우에는 고개가 일단 숙여지기 때문에 목이 앞쪽으로 이렇게 된 자세는 누워있지만 디스크가 뒤쪽으로 이동할 수도 있고, 앞쪽에 흉쇄 유돌근이라든지 목에 굴곡하는 근육이 긴장되는 자세가 됩니다. 그리고 척추 같은 경우에도 웅크리는 자세 자체는 등의 후막, 구부려지는 동작을 만들기 때문에 척추에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 같은 경우에도 일반적인 관절 가동범위 각도보다 많이 구부정해지기 때문에 근육이 짧아지고, 이런 걸로 인해서 골반의 경사, 변화가 있고, 또 무릎 같은 경우에도 관절이 압박되거나 뒤쪽 근육이 긴장돼서 또 서서 활동하거나 일상생활할 때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서 웅크리는 자세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엎드려서 누워서 주무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은데요. 엎드려서 자게 되면은 앞쪽에 흉곽, 우리 심장과 폐, 또 내장기를 싸고 있는 이런 흉곽 자체가 눌리기 때문에 호흡이 불편하게 되고 가슴이 압박되면서 주무시는데도 답답한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이렇게 한쪽으로 돌려서 목 척추도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근육의 불균형이 좌우 생기겠죠. 그러면서 일상생활하면서 어느 한쪽이 근육이 짧고 늘어나고 어깨, 목, 자세 균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일상생활하면서 누적되면서 통증으로 또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보통 허리가 불편하신 분들 중에서 아침에 이제 스트레칭을 하는 분들이 있으신데요. 다리를 이렇게 가슴 쪽으로 끌어당겨서 하는 스트레칭. 이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다리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은 이 다리를 편 쪽에 근육이 이제 스트레칭 되고, 잡아당긴 뒤쪽은 늘어나면서 앞쪽 근육에 편안한 느낌을 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은 이러한 스트레칭 같은 경우에는 일어난 지 30분 이내에는 사실 피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누워있을 때는 우리가 반듯하게 이렇게 주무시거나 올바른 자세로 항상 자지 않기 때문에 옆으로 누워서 자거나 엎드려서 자거나 다양한 자세로 이렇게 움직이게 되는데, 그러면서 몸에 불균형도 생기고, 특히 척추의 디스크 같은 경우에는 자면서 수분이 이제 몰리면서 약간 두꺼워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스트레칭을 했을 때 다리를 들어 올리면은 골반이 후방 경사가 되면서 디스크 자체에도 조금 더 스트레스가 가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30분 정도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몸이 조금 풀리고 난 다음에 다리를 들어 올리는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게 확률상 더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베개 같은 경우에 5cm에서 9cm 높이가 이제 좋다라고 연구 결과에 많이 나와 있는
있는데요. 사람마다 이제 목의 이 구조가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기능성 베개들은 목의 전만, 만곡을 좀 살려서 받쳐준다든지, 또한 뭐 옆으로 했을 때도 목이 많이 이렇게 숙여지지 않도록 받쳐주는 높이로 이렇게 설정이 되기도 하는데, 이것들이 그 사람에 맞춰서 또 제작된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불편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아요. 기능성 베개든 어떤 특정 높이의 베개들이 어떤 분은 효과가 있다, 어떤 분은 효과가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베개가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가서 직접 5분이든 누워서 가장 편한 거를 사용하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보통 잠을 잘 못 주무시고 목에 어깨의 건강을 위해서 이 기능성 베개나 특수한 베개들을 많이 사용하려고 하시는데, 비용이 높다고 해서 다 베개가 또 효과가 있는 것도 아니고, 비용이 낮다고 해서 또 그 사람한테 나쁘다거나 그렇지도 않기 때문에 가격 뭐 이런 걸 떠나서 일반적으로는 이제 뭐 10cm 이내에서 선택하시는 게 좋고, 이게 너무 높아지면은 목이 과도하게 숙여지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근육이나 인대가 늘어날 수 있고, 또 누워있기 때문에 척추의 부하가 그렇게 많이 가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목 디스크나 목에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유해한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뭐 10cm 이상의 그런 뭐 딱딱하거나 이러한 소재의 베개는 피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잘 때 추천드리는 자세는 천장을 보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해주시고요. 서 있을 때 해부학적 자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손바닥을 했을 때 어깨가 말리지 않고 펴질 수 있고 좋은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자로 이렇게 자는 자세도 추천드리고요. 보통은 이렇게 손바닥을 앞쪽으로 한 상태에서 무릎 밑에 이런 베개를 좀 놓으라고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무릎 밑에 베개를 뭐 높은 거든 낮은 거든 하게 되면은 무릎이 지금 이렇게 자연스럽게 구부러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릎이 한 25도에서 30도 정도 구부러지는 각도는 무릎에도 편안한 관절 위치가 되기 때문에 베개를 무릎 밑에다가 대주시는 게 좋고요. 이렇게 되면은 척추 자체도 똑바로 누웠을 때 너무 공간이 뜬다든지 붙는다든지 척추의 중립이라든지 좋은 각도로 유지하기 위해서 편안한 자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팔을 앞쪽으로 또 무릎이 살짝 구부러지도록 하는 이 자세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이렇게 똑바로 누운 자세가 좀 불편한 분들도 이제 있으세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누워서 주무시는 것도 선택적으로 추천을 드리는데요. 옆으로 누우실 때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잘못된 자세에서 웅크리는 동작을 피하고 최대한 척추가 일자로 될 수 있게끔 이제 위치를 하는 거죠. 무릎을 구부리고 무릎 사이에 이렇게 베개를 끼우면은, 베개를 뺐을 때는 이렇게 골반이 이제 돌아간다든지 하는 자세가 되는데, 베개를 끼우면 어느 정도 척추를 세운 상태에서 골반이라든지 다른 관절도 좋은 위치가 되기 때문에 이런 자세를 좀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만약에 어깨가 아프신 분들, 오십견이나 회전근개 뭐 염증이라든지 뭐 힘줄염 뭐 이러한 이제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아래쪽으로 어깨가 위치할수록 더 불편해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아픈 쪽이 이제 위로 갈 수 있도록, 아프지 않는 쪽이 밑으로 가도록 알려드리는 편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보통 시원하기 위해서 목을 빠르게 돌려서 우두둑 소리 내면서 몸을 푸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는 정말 피해 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우두둑 하는 소리가 이제 목에서 교정하는 느낌이 나기 때문에 심리적으로도 유익하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요. 그러한 느낌이 좋기 때문에 교정한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보통 그 척추가 이렇게 공간이 있어서 관절 사이에 일정하면은 이게 부딪히거나 움직이더라도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우두둑 돌리게 되면은 이 좀 넓혀져 있던 공간에서 부딪히면서 질소기체가 빠져나가면서 나는 소리인데, 그래서 뭐 팝콘이 뭐 터지는 소리다, 팝 사인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자칫 부딪히기 때문에 많이 하게 되면은 골극이라고 하는 뼈 신생물이 생기게 됩니다. 팔에 이렇게 소리를 많이 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공간을 부딪히게 뼈를 만들면은 안에서 자극이 되기 때문에 원래 있어야 될 뼈 정렬이 아니라 새로운 신생물들이 생기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이라든지 다른 조직들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러한 우두둑 소리 내는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스트레칭을 하면은 보통 이렇게 목 스트레칭을 많이 하시죠. 근데 이렇게 부드럽게 해도 효과가 있고 안전하게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튕겨서 목에 스트레칭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평상시에 이제 건강하거나 젊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조직이 튕겼을 때 늘어나더라도 다시 돌아가는 회복 탄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튕기다가 근육이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늘어나게 돼서 뼈랑 뼈 사이에 관절을 이루는 이 구조물들이 느슨하게 되면서 불안정해지면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튕기는 것들이 근육 파열이 심할 때는 생길 수도 있고, 또 관절의 불안정성으로 인해서 또 2차적인
문제들이 발생되기 때문에 통증 예방이나 어떠한 동작이 안 돼서 생기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튕기지 않고 부드럽게 스트레칭 하기를 권하겠습니다. 처음에는 근육을 이완시켜야 됩니다. 고개를 숙이는 동작 때문에 목에 질환이나 문제가 많이 되기 때문에 목의 앞쪽에 있는 근육을 좀 풀어주는 게 좋고요. 팔을 이렇게 손바닥이 보이죠? 이 손바닥을 목 앞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는 거죠. 이때 너무 압박하게 되면은 앞쪽에 이제 경동맥을 누르게 돼서 기침을 한다든지 호흡을 하는데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된 상태에서 천천히 근육을 움직이면서 근육을 이완하는 것을 먼저 해주시고요. 또 손을 이렇게 집게 모양으로 만들어서 우리 이렇게 흉쇄 유돌근 앞쪽에 이렇게 튀어나오는 근육을 살짝 고개를 돌려서 위에서부터 밑으로 꼬집듯이 이렇게 하지 마시고 손이 떼지지 않게끔 해서 천천히 밑으로 내리면서 근육을 부드럽게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근육을 위에서부터 아래로 움직이면서 이렇게 흉쇄 유돌근을 한쪽씩 부드럽게 풀어주시고요. 보통 근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근육, 한 동작당 최소 한 2분에서 길게는 5분까지 잘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뻣뻣하고 아픈 부분도 있으실 거예요. 그 부분은 더 부드럽게 해주셔야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프거나 뭔가 더 뻣뻣하면 세게 하려고 하는데 근육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큰 자극을 주게 되면은 보호하기 위해서 근방어 기전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풀기 위해서 했는데 세게 하면은 움츠려들면서 더 뻣뻣해지게 되죠. 그래서 아프거나 이제 더 뻣뻣한 부분을 부드럽게 더 천천히 해야 된다는 거를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목 같은 경우에는 목의 앞쪽을 일단 하고 뒤쪽 같은 경우에도 손을 이렇게 구부린 상태에서 뒤에 놓고 옆으로 이렇게 벌려주면서 목의 뒤쪽에 있는 근육들도 풀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목의 앞쪽, 뒤쪽을 가볍게 근육을 이완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는 이 쇄골, 우리 앞쪽에 있는 이렇게 S자 모양의 이제 이렇게 쇄골이 있게 되는데 이 쇄골 밑에 근육들, 쇄골 하근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손가락 안쪽 면을 이용해서 이렇게 따라가면서 가볍게 누르면서 근육을 좀 풀어주시길 권하고요. 가슴 쪽 근육들도 손바닥을 이용해서 이렇게 소흉근이라든지 대흉근까지 살짝 누른 상태에서 풀어주시면은 우리가 목이랑 어깨는 커플로 숙이면서 구부정해지는 패턴으로 보통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목의 앞쪽, 어깨 앞쪽 이런 부분을 풀어서 어깨가 좀 더 펴지고 목이 뒤로 갈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 앞쪽에 있는 근육, 뒤쪽에 있는 근육, 밑에 있는 쇄골하근이나 흉근들까지 먼저 근육을 충분히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근육을 푼 다음에 할 수 있는 목 스트레칭을 3가지 정도만 대표적인 운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목 굴곡근 스트레칭 하는 방법입니다. 우리가 이제 숙여서 뭐 스마트폰으로 유튜브 이렇게 영상도 보고 또 뭐 컴퓨터 하는 앉아서 생활하시는 분들 고개가 숙여지기 때문에 앞쪽에 이제 근육이 짧아지고 이런 것들 때문에 목 디스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이제 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스트레칭 방법 중에 하나인데 고개를 일단은 젖히면서 하는 스트레칭인데 손을 깍지를 낀 상태에서 엄지손가락은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요. 천장을 보면서 최대한 젖혀주되 살짝 보조하면서 뒤로 눌러주는 거죠. 이때도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튕기거나 하지 않으셔야 됩니다. 우리가 보통 뒤로 더 각도를 만들거나 시원하게 하겠다고 뒤로 이렇게 튕기는 동작을 하는데 이런 동작은 정말 위험하기 때문에 피하시는 게 좋고요.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은 최대한 젖힌 상태에서 천장을 보고 이 손을 이용해서 살짝 민 상태에서 유지한 상태에서 한 10초 정도를 스트레칭을 처음에는 해주세요. 이렇게 10초 정도 해서 근육이 이렇게 앞쪽에서 늘어나는지 살피셔야 되고요. 이게 좀 익숙해지시면은 한번 한 동작을 유지한 상태에서 뭐 15초, 20초 정도를 더 추가로 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 동작을 했는데 목이 불편하다 그러시면은 뒤쪽에 뭐 관절에 조금 부딪힘이나 찝힘이 있어서 그럴 수도 있고 조직들이 이제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 경우이기 때문에 좋은 스트레칭이라 하더라도 통증이 있으면은 스트레칭은 건너뛰고 또 다른 스트레칭을 대체해서 하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회전하는 근육들을 조금 더 스트레칭 할 겁니다. 그래서 엄지손가락의 안쪽 면을 이용해서 쇄골을 위로 올라가지 않게 이렇게 가볍게 잡아주시고요. 손은 이렇게 앞쪽 손바닥이 보이도록 위치해 줍니다. 천장을 보듯이 반대쪽을 이렇게 보면은 왼쪽 쇄골을 잡고 있는 쪽에 목 근육이 스트레칭 되는 거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튕기면서 하시면 안 되고요. 부드럽게 근육을 늘리는 느낌을 느끼면서 하시면 됩니다.
반대쪽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바닥 보이게끔 하고 쇄골을 살짝 올라가지 않도록 고정하고 반대쪽 천장을 보면서 근육을 충분히 늘려주시면 됩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집에 있는 수건을 이용해서 하는 스트레칭을 가르쳐 드릴 건데요. 수건을 이렇게 길다랗게 만든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손으로 잡는 거죠, 끝을. 그리고 목 뒤쪽에 이렇게 놓습니다. 놓은 상태에서 고개를 뒤로 젖히면서 이 수건은 앞쪽으로 이렇게 살짝 당긴다라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근육이 스트레칭 되면서 관절도 움직임을 주면서 시원한 느낌도 들고 올바른 방향으로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고개를 젖힌 상태에서 이렇게 대각선 천장 방향으로 이렇게 고개를 더 젖힐수록 더 위쪽으로 이런 식으로 해서 살짝 당겨주시면은 견인 효과도 되기 때문에 스트레칭을 하면서 수건을 이용해서 당기는 이 동작도 해보시면 좋습니다. 초반에 허리 통증이 생기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계속 방치하게 되면은 허리 디스크로 이어진다든지 척추가 희기도 하고 허리에서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고관절 앞쪽 공간이 뜨면 안 돼요.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되거든요. 그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은 허리에 안 좋은 자세, 보통 우리가 운동을 한다고 해서 하는 자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세 가지는 꼭 피해야 되거든요. 그 동작을 좀 보여드리면은 윗몸 일으키기를 한다고 해서 이렇게 하는 동작들은 허리를 망치기 때문에 좀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다리를 앞으로 들어올리는 이런 동작들도 허리 디스크에 부하를 많이 주기 때문에 피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슈퍼맨 자세. 이런 자세의 이제 운동도 허리 이제 디스크의 압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이 세 가지 운동은 피하는 게 좋습니다. 좋고요. 앉아서 생활하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가만히 한 자세로 있거나 이런 것들도 허리를 망치는 주요한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러한 일상생활의 자세도 피하는 게 좋습니다. 보통 환자분들 중에서 물건을 들다가 허리를 삐끗해서 허리 염좌라든지 원래 약해져 있던 디스크가 소위 말해서 터졌다는 표현을 쓰시는 분들도 있고 문제가 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건을 들 때 조심스럽게 드는 방법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잘못된 예시로는 허리를 그냥 이렇게 숙여서 드는 거죠. 이렇게 드는 거. 이런 동작들은 놓을 때도 그렇지만 허리에 바로 스트레스를 줄 수 있고 망가지게 하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이 허리에 부담을 덜 가게 하려면은 무릎이랑 고관절을 잘 사용해서 분산을 시키는 게 중요하고요.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드는 게 아니라 무릎이랑 고관절이 이렇게 접힐 수 있도록 이렇게 처음에 한 상태에서 최대한 이런 들 수 있는 상자나 무게가 몸에서 가깝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깝게. 그래서 아랫배 항문에 살짝 힘주면서 코어 근육을 쓰면서 그 상태에서 이렇게 천천히 들어 올리는 게 안전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놓을 때도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라 무릎이랑 고관절을 구부리면서 천천히 내려놓는 게 좋고 이게 무게중심이 앞으로 가고 허리가 숙여질수록 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내려놓을 때나 들 때도 최대한 이제 전만을 좀 유지하면서 이렇게 최대한 당겨서 하는 게 좋고 내려놓을 때도 이렇게 천천히 내려놓는 게 좋겠죠. 다리를 이렇게 모은 상태에서 멀리 이렇게 내려놓으면 허리가 무리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까이 놓고 다리도 이렇게 넓게 벌리는 거죠. 넓게 벌려서 구부려서 아랫배 항문에 힘주고 몸 세우고 안쪽으로 이렇게 들면은 더 안전하게 물건을 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나 인터넷 검색해 보면은 허리 통증에 좋은 운동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반적으로는 어떠한 특정 운동이 좋다 이런 건 사실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마다 허리 디스크가 생겼고 협착증이 있고 다른 척추 전방전이증이 있고 이렇게 다 다르고 또 복합적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개인 한 명 한 명에 맞춰서 이제 운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어쨌거나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가장 강조하는 거는 이제 코어 근육이죠. 코어 근육이라고 하는 거는 몸의 핵심이 되는 우리 몸통에 있는 근육을 말하는데 이 코어 근육 같은 경우에도 단순히 복행근, 다혈근, 골반저 근육, 횡격막 이렇게 4개의 심부 근육만 말하는 게 아니라 겉에 있는 큰 근육인 대둔근, 엉덩이 근육이라든지 앞쪽에 이제 복근 중에서도 왕자 근육인 복직근, 또 회전하는 내외 복사근 이런 근육들도 다 이제 포함하는 개념인 거죠. 그래서 코어 근육 운동을 이제 허리 환자분들한테 하게 될 때 이분이 어떠한 운동을 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는 거는 일단은 피해야 되고 통증이 일어나지 않고 그분의 이제 약해진 근육을 불균형된 근육을 평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했을 때 운동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대표적으로 하는 게 이제 맥킨지 신전 운동 많이 이렇게 권하는 편입니다. 네, 맥킨지 신전 운동 할 때 이렇게 엎드린 상태에서 팔꿈치를 펴서 동작을 하게 되는데, 네, 이렇게 할 때 지금처럼 팔꿈치가 펴지고 이렇게 잘 유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허리에서 신전이 일어나고 시원한 느낌이 들고 힘이 들어간 상태가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먼저 첫 번째로 체크를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고관절 앞쪽 공간이 뜨면 안 돼요. 골반이 최대한 고정된 상태에서 이렇게 젖혀야지 정확하게 동작이 이루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 같은 경우에는 그냥 편하게 이렇게 위치하면 되고요. 발등 쪽으로 올려서 하면은 근육들이 긴장이 되고 목표로 했던 이제 허리를 좀 이렇게 신전시켜서 좋아지게 하는 원리를 방해할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최대한 몸이 이렇게 이완될 수 있도록 발을 위치하고, 네, 최대한 천장을 보게끔, 네, 단계별로, 네, 팔을 펴는 것도 안전하게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엎드린 상태에서, 네, 이렇게 하게 되겠죠, 손이. 네, 팔을 손바닥을 이렇게 대서 팔꿈치 구부린 상태에서 천천히 팔꿈치를 떼면서 이렇게 천장을 보는 맥킨지 신전 운동을 말합니다. 네, 천천히 내려오고, 어떤 분들은 팔꿈치가 다 안 펴지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가 안 펴지시는 분들은 만약 이 정도만 된다면 여기서 멈추시면 되고, 이렇게 하면은 팔에 힘이 들어가니까 힘들다 그러면은, 네, 이런 식으로, 네, 팔을 이렇게 대고 하셔도 괜찮습니다. 맥킨지 신전 운동 같은 경우에는 허리 디스크가 보통 허리를 숙이거나 숙이면서 회전했을 때 디스크가 이제 뒤쪽 후 외측으로 이제 튀어나면서 신경을 눌리거나 문제가 된다. 그래서 이거를 역학적으로 신전을 하게 되면은 디스크의 이제 수액이 앞쪽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이용해서 하는 대표적인 스트레칭인데요. 이게 뭐 급성기에도 뭐 효과가 있었다라는 연구들도 있고, 이것들이 뭐 만선 상태에서도, 네, 선택적으로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하면은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맥킨지 신전 운동을 하면서 더 불편하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거는 신전 운동을 했을 때 허리에 근육 긴장이 생기는, 허리에 힘이 들어오게끔 하면은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신전 상태에서 힘이 들어왔다라는 거는 척추나 디스크에 조금 압력 스트레스를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허리를 펴고 신전 상태였을 때 그냥 시원한 느낌이 들거나 아무 느낌이 없는, 네, 허리에 긴장되지 않는 상태로 해야지 효과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짧게 하더라도 정확한 동작으로 하려고 해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 10초, 20초, 30초까지 좀 늘려가면서 이제 하는 게 좋습니다. 플랭크 같은 경우에는 기준이 허리 통증이 심하냐 안 심하냐로 좀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리 통증이 없는 분들이 복근이나 코어 근육을 좀 강화할 목적으로 하면은 플랭크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 될 수가 있죠. 근데 어쨌거나 이 플랭크가 허리 운동 난이도로 보면은 조금 중상급 정도에 속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도 플랭크를 가르칠 때 처음부터 플랭크를 뭐 하세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일단은 뭐 테스트를 좀 해보는 거죠. 지금 플랭크를 하게 되면은 허리가 지금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되면 허리에 이제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배를 이제 살짝 당겨서 해야죠. 예, 당겨서 최대한 중립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지금 이렇게 바로 플랭크로 갔을 때 막 이렇게 많이 근육들이 뭐 떨리면서 힘들어 하시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플랭크 동작을 하면 이제 무리가 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무릎 대고 이렇게 하는 동작이 이분한테는 맞는, 네, 운동 수준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플랭크를 했을 때는 척추가 이렇게 뭐 들어가거나 너무 이제 엉덩이가 빠져서 뭐 후만되거나 하는 것도 봐야 되지만, 어깨가 이제 과도하게 올라가거나 또 긴장되는 것도 봐야 되고요. 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잘 유지하고 계시는데 고개를 숙이거나 너무 드는 상태로 하면 안 됩니다. 일반적으로는 최대한 중립 위치를 좀 지키면서 하는 게 좋고, 또 다리를 모으고 하는 거랑 벌리고 하는 거랑 또 차이가 나요. 그래서 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은 다리를 좀 벌려서 하면은 몸에 닿는 바닥의 기저면이 넓어지기 때문에 조금 더 난이도가 낮아질 수 있습니다. 60세가 넘어가면 사실 저는 플랭크를 잘 시키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플랭크가 이제 팔꿈치를 대고 배를 지면에 띄워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깨가 또 안 좋으신 분도 있을 거고, 또 처음에 시작 자세에서 들 때 뭐 발목이나 무릎에도 조금 부하가 걸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거나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한 군데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뭐 무릎이 아프면서도 허리가 아플 수가 있고, 허리가 아프면서 팔꿈치도 아프고 뭐 어깨가 아플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하를 조금 줄 수 있는 좀 난이도가 있는 플랭크를 시키기보다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좀 안전하게 운동을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네발기기 자세죠. 다리랑 팔이 어깨 너비로 이제 벌려진 상태에서, 네, 지면에 수직으로 떨어지는 자세.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무릎을 살짝 들면은 또 복근에 힘이 들어가요. 이 상태에서 무릎만 들어도 살짝만. 그럼 배에 힘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배에 힘이 들어가시나요? 네. 지금 막 떨리잖아요. 이렇게 해도 이제 똑같이 효과가 있어요. 이런 동작으로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꼭 플랭크로 시작하지 않아도 된다. 그리고 연세가 많거나 이런 분들은 무리가 될 수가 있으니까 다른 난이도가 낮은 운동들을 먼저 시작한다. 허리 통증이 있는 분들이나 허리 디스크 이런 분들은 이제 좀 조심스럽게 해야 되겠죠. 이렇게 쪼그려 앉는 동작이 이제 스쿼트 동작. 그러니까 뭐 가볍게 이렇게 하면은 미니 스쿼트라고 불리고, 옆에서 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뭐 딥 스쿼트. 완전히 더 딥하게 할 수도 있는데, 처음에 이제 허리 질환이 있는 분들은 벽에다가 이제 대고 한다든지, 또 벽에다가 이제 허리에다가 짐볼 같은 것들을 대고 한다든지, 좀 가볍게 허벅지 근육이 자극될 수 있도록 이제 운동을 해주는 거죠. 이렇게 뭐 가볍게 운동을 해준다든지. 그 상태에서 좀 잘 되면은 이제 좀 더 내려가는 거죠. 좀 더 내려가는. 그래서 공 같은 거나 벽을 이용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허리를 세우는 근육이라든지 여러 근육을 쓰면서 생길 수 있는 것들을 좀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스쿼트를 처음 할 때는 벽에 월 스쿼트나 민 스쿼트 형태로 일단은 시작하는 게 좋다. 예를 들어서 뭐 다리를 벌리거나 팔자로 걷는 분들은 이제 바깥쪽에 회전하거나 벌리는 근육을 많이 쓴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분들을 와이드 스쿼트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더 벌리고 하면은 더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오히려 공을 끼운다든지 모아서 이제 뭐 스쿼트를 할 수 있도록 이제 가르쳐 준다든지, 아니면은 오른쪽으로 좀 치우쳐져 가지고 있는 분들은 뭐 벽이 있고 공을 하나 대고 왼쪽으로 살짝 밀면서 스쿼트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응용해서 할 수가 있죠.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엉덩이 근육도 잘 쓰시고 최대한 몸을 세워서 잘 하고 계시는데요. 몸이 너무 숙여지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한 너무 젖혀서 허리에 무리가 되지 않게끔 하는 게 좋습니다. 다시 천천히 올라오시고요. 그래서 올라올 때 이제 엉덩이 근육을 좀 더 강조하고 싶으면은 앞쪽에 접혔던 고관절이 펴질 수 있도록 살짝 후방 경사하면서 이제 일어났을 때 조금 더 엉덩이 근육의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시 한번 내려가 볼까요? 내려간 상태에서 또 아랫배 항문을 살짝 당겨서 처음에 세팅해서 내려간다든지, 아니면은 내려가는 도중에 해주면은 조금 더 허리에 더 좋은 효과가 있죠. 허리에 좋은 운동, 나쁜 운동 이야기가 이제 많이 나오잖아요. 허리 같은 경우에는 워낙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허리 질환이 많기 때문에 그런데, 사실 뭐 잘못된 운동은 없고요. 뭐 효과가 없는 운동도 없습니다. 근데 그 특정 운동이 그분의 몸 상태에 맞게끔 하느냐, 이게 관건인 거거든요. 또 어떤 분들은 맥킨지 신전 운동이 좋다, 뭐 또 다양한 플랭크가 됐든 뭐 이런 운동들이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은 맞는 거죠. 정확하게 하고 그 사람한테 맞춰서 했으면은 잘 된 건데, 좋은 운동을 했을 때 또 통증이 일어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 어떤 운동이 최고의 운동이다, 약간 이런 거를 이제 이야기하기에는 좀 조심스럽고요. 그래서 딱 케이스, 그 환자분을 딱 모셔다 놓고 테스트 뭐 평가도 해보고 그분한테 이제 맞게끔 운동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튜브 영상이나 운동들을 볼 때 이제 좀 주의 깊게 생각해야 될 것들이, 허리에 좋은 운동이니까 뭐 다 따라해보자 이게 아니라 내 몸에 맞는 거를 일단 선택할 수 있어야 되고, 그거의 기준은 이제 동작을 했을 때 통증이 일어나느냐 안 일어나느냐. 허리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운동을 이제 하는데 통증이 일어난다, 이거 뭐 유명한 분이 이제 하라고 했는데 불편하다, 오히려 통증이 일어난다, 이런 것들은 뭐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건너뛰고 조금 안전하면서도 본인한테 맞는 운동을 하는 게 좋습니다. 허리 이제 수술한 경우에도 수술 종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거든요. 또 개개인마다 이제 근육이라든지 뼈라든지 관절의 정렬 상태가 또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이제 몸 상태를 이제 고려해서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수술 후에 일반적으로 처음에는 보호 기간이라고 해가지고 그때는 뭐 운동을 좀 피하는 시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한 일주일에서 길게는 뭐 한 3주까지, 한 2주 정도 이후에는 간단한 운동들을 통해서 몸을 다시 허리 척추나 뭐 근육들을 좀 강화를 시켜야 됩니다. 일단은 가장 이제 척추에 무리가 덜 되는 이상적인 자세라고 하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는 게 좋고요. 자세가 한 자세가 되지 않도록 계속 신경 써서 바꿔주는 게 좋습니다. 직장인인 분들은 제가 이야기를 하는 게, 일하다가 한번 일어났다가 앉아라, 그리고 뭐 물을 마시러 다녀오거나 화장실에 한번 가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움직이게끔 만드는 거죠. 1시간이 넘어가고 2시간이 넘어가고 한 자세로 오래 있으면은 좋은 자세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세를 자주 바꿔주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아래 보는 습관이 많으면 이렇게 무너져요. 거북목, 일자목이랑 구분 등 둥근 어깨가 이제 커플로 되게 되는 거죠. 중간선을 기준으로 이제 잡는 거죠.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귀 뒤쪽에 있는 쪽이 이렇게 앞쪽으로 이동되어 있는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구분 등만 한다고 이제 좀 되는 건 아니고, 어깨랑 목의 이제 무게 중심도 뒤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거북목, 일자목이 생기는 원인은 한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거북목과 일자목이 생깁니다. 우리가 이제 서 있거나 앉아 있거나 고개를 들어서 뭔가를 봐야 되는데 고개를 들면서 목에 망곡이 생기죠. 목, 척추, 경추에는 전만을 이제 유지를 해야 되는데 이게 고개를 이제 숙일수록 망곡이 전만이 아니라 앞쪽으로 이동하면서 이게 쌓여서 유지가 되는 것들이 이제 일자목, 거북목인데 보통 옆에서 봤을 때 이 어깨 뼈 관절에서 귓볼 이 앞쪽으로 나와 있으면 이제 거북목이라고 불리는 거고 일자목 같은 경우 엑스레이 상에서 이제 척추가 전만이어야 되는데 그 망곡을 잃고 일자로 돼 있기 때문에 일자목이라고 합니다. 더 심한 경우에는 역시자로도 이제 형성이 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개를 숙이게 되면은 고개만 처음에는 숙여지지만 아래에 보는 습관이 많으면은 이렇게 무너져요. 그렇기 때문에 고개 숙여서 거북목, 일자목이랑 구분등 그리고 둥근 어깨가 이제 커플로 이제 되게 되는 거죠. 일반적인 패턴이긴 한데 거북목이랑 일자목이 있으면서 등이 평평하신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사실 더 목이랑 어깨 통증이 심합니다. 왜냐면 구분등 같은 경우에는 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뭉치고 이런 이제 증상을 많이 호소하시는데 편평등이 있으면은 척추가 이렇게 밑에서 날개뼈를 잡아줘야 되는 구조인데 이게 못 잡아주고 그냥 아래로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끌어올리는 뭐 승모근, 상승모근이라든지 견갑거근이라든지 이런 근육들이 더 많이 생기는 편이에요. 그래서 케이스마다 다르긴 한데 두통이 심하거나 어깨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분들 중에서 살펴보면은 등 척추에 흉추에 편평등으로 또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편평등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망곡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등이 구분등이신 분은 당연히 척추나 등을 이렇게 약간 펴는 동작을 많이 해야 되겠죠. 오버 있으니까. 근데 이제 편평등인 분들은 그렇게 해버리면 더 편평해지니까 이렇게 오히려 구분등으로 만들어준 상태에서 운동을 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이제 이 등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원인을 좀 살펴가지고 초기 세팅할 때 그거부터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시키는 거죠. 어깨가 있고 중간선을 이제 기준을 이제 잡는 거죠. 잡은 상태에서 선을 이제 가상의 선을 그었을 때 귀 뒤쪽에 있는 이쪽이 이제 원래는 이 어깨 중심선이랑 일치가 돼야 되는데 이렇게 앞쪽으로 이렇게 조금 이동되어 있는 상태를 거북목이라고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심할수록 더 앞쪽으로 되고요. 보통은 뭐 한 1cm 이내에는 크게 뭐 심하지 않고 뭐 경미하다라고 표현하긴 하는데 이게 뭐 2cm, 3cm로 갈수록 거북목이 이제 심하고 또 교정하는 시간이 조금 더 걸리는 편입니다. 옆모습을 사진을 찍어 놓고 하는 게 정확하고요. 또 옆에서 봤을 때 이렇게 육안으로도 보이면은 거북목이다라고 할 수가 있죠. 아랫배를 일단은 힘을 주고 어깨랑 등을 펴고 턱을 당기고 이 상태가 되면 아까보다는 조금 더 자세가 좋아진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게 좀 어렵다 하시는 분은 키를 키운다라는 느낌으로 쭉 늘린다라는 느낌으로 이렇게 키 키우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 몸의 인체 중력 중심선에 이렇게 위치를 하면서 자세를 바르게 할 수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구분등 같은 경우에는 굽어 있는 걸 당연히 앞으로 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뒤로 등의 척추가 이제 젖혀지는 게 기본적인 원리입니다. 그런데 구분등만 한다고 이제 좀 되는 건 아니고 어깨랑 목의 이제 무게 중심도 조금 뒤쪽으로 같이 할 수 있는 운동을 배워보겠습니다. 팔을 이제 이렇게 뻗은 상태에서 네모를 그리듯이 팔을 옆으로 벌렸다가 밑으로 내려서 어깨를 펴고 날개뼈 조이는 동작을 일단 해서 세팅을 하고 조이면서 등을 펴는 거죠. 그 다음에 다시 돌아오고 다시 설명드리면 만세한 상태에서 팔을 옆으로 하고 밑으로 이렇게 W자를 그리면서 조이고 날개뼈를 조이고 등을 펴주고 그 상태에서 다시 앞으로 돌아오는 이때 고개가 숙여지거나 하시면 안 돼요. 구분등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고개를 숙이지 않고 정면을 바라본 상태에서 턱을 살짝 잡아당기고 네모를 그리듯이 등을 편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은 어깨랑 목이랑 구분등을 한꺼번에 교정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폼롤러를 이용해서 이제 구분등을 펴는 동작을 할 때 매트에서 누운 상태에서 등 뒤에다가 이제 폼롤러를 대는 거죠. 된 상태에서 손바닥을 이제 뒤통수에 놓고 이렇게 엉덩이 들고 펴면서 이렇게 젖혀질 수 있도록. 그러면은 많이 굽어 있는 분들은 또 두두둑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뒤로 최대한 이제 젖혀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어쨌거나 등 쪽에다가 그 폼롤러를 잘 놓고 하는 게 핵심입니다. 이 승모근 같은 경우에는 어깨를 이제 들어올리고 이제 앞쪽으로 회전하는 역할을 하는데 우리 일상생활 자체가 앞으로 뻗거나 숙이는 동작이 많기 때문에 이 근육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승모근도 이제 상승모근, 하승모근, 중승모근 이 세 개로 나뉘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승모가 올라왔다, 승모근이 뭉쳤다는 것들은 상승모근에 대한 이제 작용 때문에 일어나는 거고 상승모근을 교정하는 방법 중에 근육을 이렇게 손을 이용해서 마사지하는 방법도 있지만 사실 할 때는 시원한데 이거를 좀 세게 하거나 그러면은 오히려 이제 풀리지 않고
몸을 보호하기 위해서 뻣뻣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깨의 기본적인 재활 운동의 스트레칭의 원칙은 날개뼈를 뒤로 보낸 상태에서 밑으로 내리는 동작이거든요. 어깨를 이제 뒤로 편 상태에서 밑으로 이렇게 살짝 내리는 거죠. 뒤로 하는 거는 아마도 잘 되실 거예요. 근데 유지한 상태에서 밑으로 살짝 내리는 거는 잘 안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밑으로 내리는 그 움직임이 크진 않지만 뒤로 젖힌 상태에서 살짝 내린 상태에서 유지. 그렇게 되면은 밑에 있는 근육들이 더 쓰이면서 승모근이 일을 덜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근육을 풀지 않았는데 말랑해졌네 라는 느낌을 받을 수가 있어요. 어깨 세팅 운동을 좀 자주 해주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오픈더북이라는 운동을 한번 배워보실 건데요. 의자에 앉았을 때 바른 자세처럼 척추를 이렇게 최대한 세워주시고요. 그리고 고관절과 무릎 관절이 이제 90도가 되도록 유치하고 자연스럽게 옆으로 눕게 됩니다. 그리고 팔은 이제 양쪽을 같이 뻗고 이 손이 이제 허벅지 위에 올려놔야 돼요. 왜냐하면은 이게 근육이 짧거나 이제 동작을 할 때 하시는 분들은 다리가 이제 벌어지기 때문에 이걸로 이제 이렇게 막아주는 거죠. 그래서 이 팔을 이제 한번 뒤로 돌려보실까요? 천천히. 이렇게 돌리면은 지금 여기 이제 내 복사근이라든지 가슴 근육이라든지 등의 근육들이 이제 스트레칭 되면서 관절 움직임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렇게 내려가야죠. 이게 당기는 느낌이 지금 드시잖아요. 자, 다시.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무리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이제 조금씩 늘려가는 게 좋습니다. 자, 다시 한번 팔을 뒤로 천천히 돌려보실 거고요. 천천히 돌리면서 날개뼈랑 손등이 지면에 닿으면은 관절이라든지 근육 상태가 충분히 유연성이 있고 좋다라고 이제 되고, 날개뼈랑 손등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이렇게 살짝 보조를 해가지고 이제 늘려주는 거죠. 처음에는 10개 2세트 정도로 시작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뭐 잘 된다 그러면 12개 2세트, 10개 3세트, 12개 3세트 이런 식으로 좌우 이제 이렇게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요. 이 상태에서 이렇게 회전하는 거. 그러면은 지금 등도 펴지고 가슴도 펴지고 고개도 이렇게 같이 돌아가면서 세 가지가 같이 동시에 되겠죠. 그래서 손등이랑 원래 날개뼈가 최대한 땅에 닿아야 돼요. 다리가 벌어지지 않도록 이거를 이제 막아줘야 되고. 다음은 이제 네발기기 자세에서 할 수 있는 똑같은 효과를 줄 수 있는 교정 운동을 하나 배워보실 건데요. 다리랑 팔을 이제 어깨 너비로 벌리고 수직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이 네발기기 자세를 처음에 세팅을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팔을 들어가지고 여기 머리 뒤통수에 손바닥을 놓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 상태에서 몸은 최대한 흔들리지 않게 해야 되고요. 왜냐면 우리가 몸통을 돌렸을 때 근육이나 관절이 움직임이 적게 일어나거나 짧으면은 몸을 이렇게 보상작용을 일으켜가지고 골반을 이제 이렇게 치우친다든지 해서 이제 일으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안 되려면은 고정하고 이렇게 돌려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금도 약간 왼쪽으로 골반이 좀 빠지려고 하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기까지는 지금 골반이 안 움직이는데 그 위로 가려고 하니까 골반을 이제 빠지게 하는 거죠. 우리 자세는 지금처럼 보상작용을 일으키는 형태로 몸을 바꾸죠.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과도해지면은 이게 이제 질환으로 이어지는 거고. 다시, 그렇죠. 네. 그래서 꼭 많이 안 가더라도 보통 이게 한 45도, 50도까지 여기서 봐서 가는데 지금 한 30도, 35도까지 나오거든요. 그 정도만 해도 괜찮고, 자, 다시 한번 내리고, 자, 다시 올리고, 이렇게 이제 좀 보조를 해주는 거죠. 이렇게 보조를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도록. 등이 펴지고 가슴 스트레칭 되고 여기 이제 삼각근에 있는 근육도 강화시키면서 할 수 있는 교정 운동 중에 하나입니다. 팔을 이렇게 올린 상태에서 똑같이 회전을 이제 해주는 거죠. 중력을 이기면서 이제 삼각근이라든지 회전하는 이제 근육들이 더 많이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자에서 바른 자세로 앉은 다음에 만세를 한 상태에서 준비 자세를 취하고요. 이때도 이제 뭐 허리가 많이 젖혀지거나 그러면은 또 허리가 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랫배랑 항문에 살짝 힘을 줘서 안정적으로 잡아준 상태에서 주먹을 쥐면서 사선으로 이렇게 노를 젓듯이 이제 내려서 조여주는 거죠. 이렇게 천천히 내리면서 유지. 다시 아랫배 항문에 힘준 상태에서 주먹을 가볍게 쥐면서 사선으로 내려서 날개뼈가 밑으로 살짝 내려가도록 유지. 그래서 등도 펴지고, 만약에 이게 이제 자연스럽게 잘 된다 그러면은 목도 같이 뒤로 젖혀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북목이나 뭐 일자목이 있으신 분들도 같이 교정이 될 수 있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허리를 많이 안 젖혀지게 하는 게 핵심이세요. 이 의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등받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이제 할 수 있는 스트레칭 운동 중에 하나인데, 앞쪽으로 이제 살짝 이동을 하는 거죠. 이 상태에서 등 쪽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등 쪽만. 그래서 우리 그 폼롤러 이렇게 하는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죠. 그래서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뒤로 펴서 최대한 팔도 펴진 상태에서 이동. 대신 너무 빠르게 뒤로 이동하다가 넘어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를 굉장히 조심해 주셔야 돼요. 다시 앞으로 온 상태에서 등 대고 팔을 펴주면서 젖혀서 유지.
그래서 굉장히 뻣뻣하신 분들은 등에서 우두둑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 과하게 젖히거나 회전 동작이 들어가지 않는 때에는 그렇게 큰 무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뒤로 젖힌 상태에서 처음에는 5초, 그 다음에 10초 정도 유지를 해서 등이 좀 시원하고 이제 펴지는 느낌을 느끼시는 게 좋고, 마찬가지로 하루에 처음에는 10개 2세트, 12개 2세트, 15개 2세트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 순차적으로 올려나가면 좋습니다. 보통 목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우리가 비틀어서 우두둑 소리 내는 교정 방법을 이제 많이 사용을 하시는데, 우리가 목이나 허리를 시원하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이제 이렇게 돌리는 것들은 자칫 뼈를 부딪히게 해서 골극이 생긴다거나 과도하게 빠르게 한 경우에는 또 인대나 근육이 삐끗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우두둑 소리 내거나 빠르게 스트레칭을 하거나 운동하는 거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 이렇게 할 때도 이렇게 보통 이쪽을 보조를 해서 하는데, 그거보다는 이렇게 잡고 있고 이 팔을 내리면은 또 스트레칭이 되거든요. 그게 조금 더 안전하죠. 그래서 스트레칭을 할 때도 이제 반대쪽 팔을 내려가지고 하면은 또 스트레칭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법을 또 추천하기도 해요. 기본적으로 장시간 앉아 있으면은 이제 고관절이나 무릎이 이게 접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뒤쪽에 이제 종아리 근육, 허벅지 뒷근육, 그리고 앞쪽에 이제 고관절 굴곡 근육, 그러니까 뭐 대퇴직근, 뭐 장요근 이런 근육들이 이제 짧아지는데, 이 하체에서 짧아지면서 또 엉덩이 근육을 못 쓰게 된다든지 척추의 안정성이라든지 움직임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하체가 많이 굽어지는, 접혀지는 자세를 좀 오래 유지 안 하도록 또 그런 근육들을 스트레칭 하도록 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양반다리 하거나 뭐 다리 꼬거나 다리를 모거나 벌리거나 뭐 이런 자세들은 당연히 같이 피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웅크리는 자세, 그러니까 팔짱 끼고 웅크린다든지 숙인다든지 몸이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세를 유지를 해야 되는데, 웅크리는 자세가 이제 가장 최악의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 현대인들이 이제 숙이는 동작을 워낙 많이 하기 때문에 뭐 앉아있다든지 뭐 숙여서 스마트폰을 한다든지 작업을 한다든지 하기 때문에 가슴을 이제 피는 거를 많이 강조를 하는데, 가슴 피는 것만으로 부족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가슴은 폈는데 만약에 허리를 과하게 젖혔다면 허리에 또 스트레스가 많이 가해지고요. 그리고 가슴은 폈는데 뭐 목은 앞으로 이렇게 빠져나와 있다거나 그러면은 또 효과가 떨어지게 되겠죠. 등을 교정하고 가슴을 펴고 이런 거 할 때도 항상 같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을 동시에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랫배 항문에 힘줘서 코를 살짝 잡아놓고 어깨 펴고 허리 또 젖히지 않아야 되고, 그 상태에서 턱도 살짝 당기고 최대한 몸이 이렇게 좀 펴지는 느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권하는 편입니다. 운동의 이제 효과는 개인마다 좀 차이가 있는데 하루에 최소 10분 이상은 해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동작만 한두 번 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몸이 바뀌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한 동작을 집중적으로 한 10분 정도를 그래도 해야지 효과를 볼 수가 있고요. 최소 10분을 하루에 하되 시간을 조금 더 내서 30분이 됐든 50분, 1시간이 됐든 시간을 늘릴수록 효과는 더 좋고 또 되돌아가려는 그런 현상을 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바른 자세를 취하거나 이제 도움이 되는 운동들을 소개해 드렸는데, 가장 중요한 게 보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고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또 많은 좋은 운동이 있지만 내 몸에 맞는 것들을 잘 선택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고 또 그거를 잘 알고 응용하기 위해서 건강 지식을 쌓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번만 해보시는 게 아니라 반복적으로 보시면서 최대한 정확한 동작으로 습관적으로 자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